사람은 왜 동물에게 감동할까요? 이 영상은 인간이 동물에게서 느끼는 감정의 실체에 대해 살펴보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한 귀여움이나 본능적 반응이 아니라 그 안에는 오랜 심리적 구조와 문화적 맥락, 그리고 기억과 연결된 감정의 메커니즘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왜 동물이 슬퍼 보이면 마음이 아프고 동물이 인간을 도와주는 장면에서 눈물을 흘릴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세 가지 측면에서 그 이유를 짚어보려 합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뇌가 만들어내는 심리학적 공감의 구조입니다. 두 번째는 오랜 시간 문화와 사회가 동물에게 부여해온 상징적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로 사람들을 울린 동물들의 감동적인 사례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심리학적 이유입니다. 인간은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능력은 뇌 속의 거울 뉴런이라는 구조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거울 뉴런은 타인의 행동을 관찰할 때 그것을 모방하거나 느끼는 뇌의 반응을 일으키는 신경세포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파할 때 나도 괜히 몸을 움츠리게 되는 이유, 누군가의 웃음소리에 나도 같이 웃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 거울 뉴런의 작용입니다. 그런데 이 공감의 기전은 인간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 스탠퍼드대의 신경과학 연구에서는 인간이 동물의 고통을 볼 때도 동일한 뇌 부위가 활성화된다는 결과를 밝혔습니다. 강아지가 비를 맞으며 문 앞에서 떨고 있는 모습을 보거나 고양이가 다리를 절뚝이며 지나가는 장면을 보면 우리는 단순한 연민을 넘어서는 깊은 감정적 반응을 경험합니다. 이 반응은 뇌가 그 동물의 감정을 이해하고 있다는 착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같은 회로를 통해 감정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또한 동물의 행동이 인간의 행동과 유사할수록 그 감정이입은 더 강해집니다. 예를 들어 아기 원숭이가 엄마 품에서 울음을 터뜨릴 때 우리는 그것이 단순한 울음이 아니라 보호받고 싶은 감정의 표현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는 인간 아기의 반응과 너무나도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고양이가 천천히 눈을 깜빡이며 다가오고 강아지가 사람의 손에 얼굴을 기대거나 품에 안기는 장면은 감정적으로 매우 강력한 신호로 작용합니다. 실제로 미국의 심리학자 레슬리 자믹은 실험에서 사람들에게 같은 상황을 겪는 인간, 아이와 아기 침팬지의 영상을 보여준 결과 감정 반응의 강도가 거의 동일하게 측정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동물이 인간과 같은 방식으로 감정을 표현한다고 느낄 때 그것을 진짜 감정으로 받아들이고 깊은 감동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심리학적 구조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강화됩니다. 반려동물과 오랜 시간 함께 지낸 사람들은 동물의 미세한 표정, 변화나 행동 패턴만으로도 그들의 감정을 직관적으로 파악합니다. 이는 단순히 경험의 축적만이 아니라 정서적 연결과 신경학적 반응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입니다. 일본에서는 개가 주인을 기다리며 정류장 앞에 10년 넘게 머무른 하치공 이야기가 많은 이들의 눈시울을 붉히게 만들었습니다. 하치공의 행동은 인간의 시선에서는 충성심, 그리움, 사랑으로 해석됩니다. 실제 하치공이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인간의 뇌는 그 장면을 보고 스스로의 감정을 투영하고 동일시하며 감동을 만들어냅니다. 이처럼 동물의 행동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지만 인간의 감정 구조와 연결될 때 훨씬 더 강한 정서적 반응을 유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동물에게 감동하는 이유는 심리적인 메커니즘 외에도 사회와 문화가 오랜 시간에 걸쳐 동물에게 부여한 의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동물을 단순한 생물로만 대하지 않았습니다. 신화 속에서는 동물이 신의 사자이거나 신 그 자체로 등장했고 종교와 전통 속에서도 동물은 인간과 자연을 연결해주는 상징적인 존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배경은 우리가 동물을 대할 때 느끼는 감정의 바탕이 됩니다. 예를 들어 고대 이집트에서는 고양이를 신성한 존재로 여겨 죽은 고양이를 위해 장례를 치르고 미라를 만들 정도로 존중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애정이 아니라 고양이를 인간과 연결된 신성한 존재로 인식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반면 인도의 힌두교 문화에서는 소를 신성한 생명으로 간주하며 해를 끼치는 것을 금기시합니다. 길을 막고 있는 소를 피해 돌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동물에 대한 존중이 얼마나 깊이 문화 속에 스며들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동물은 단순한 존재가 아니라 이야기를 전달하는 매개체로 자주 사용됩니다. 동화를 보면 동물이 인간처럼 말하고 감정을 표현하며 교훈을 전달합니다. 이는 어린 시절부터 동물을 단순한 동물이 아닌 감정과 의지를 가진 존재로 인식하게 만드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애니메이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자의 왕국을 다룬 영화에서 우리는 사자의 용기와 슬픔을 통해 인간의 가치와 가족의 소중함을 배웁니다. 고양이, 개, 여우, 곰 등 다양한 동물이 등장하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인간의 감정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그 감정을 동물과 연결시킵니다. 이러한 문화적 학습은 우리가 동물의 행동을 볼 때 단순히 본능이나 우연으로 해석하지 않고 의도와 감정이 담긴 표현으로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또한 많은 국가에서는 동물을 인간과 같은 권리를 지닌 존재로 인식하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동물에게도 감정이 있다고 전제한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학교 교육에서는 동물 복지와 생명의 존엄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자란 사람들은 동물을 단순한 생명체가 아니라 감정을 가진 존재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한 인식은 동물이 슬픔을 표현하거나 고통을 겪는 모습을 볼 때 더욱 강한 감정적 반응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문화는 동물에 대한 인간의 감정 반응을 조율하는 프레임이자 필터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그 필터가 따뜻할수록 우리는 동물에게서 더 많은 감정을 읽고 더 깊은 감동을 경험하게 됩니다. 심리적 구조와 문화적 맥락은 결국 현실 속 장면에서 강한 감정으로 폭발하게 됩니다. 우리는 실제로 동물이 인간을 구하거나 슬픔을 표현하거나 그리움을 보여주는 장면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중 가장 널리 알려진 이야기는 일본의 춘견 하치공입니다. 도쿄의 시부야역 앞에서 주인을 기다리며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나타났던 하치공은 주인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10년 넘게 그곳을 지켰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복잡한 거리 속에서 조용히 기다리는 하치공의 모습은 단순한 행동을 넘어선 감정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충성심, 그리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불렸고 결국 사람들은 그게 앞에서 울고 감사하고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언어로 표현되지 않은 감정이었지만 모두가 그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쓰나미가 덮친 태국에서 주인을 끝까지 지킨 코끼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2004년 태국 팡응아 지방에서 쓰나미가 발생했을 당시 한 리조트에서 관광객을 태우고 있던 코끼리들이 이상한 기운을 감지하고 언덕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중 한 마리는 아이를 태운 채 높은 곳으로 올라가 파도를 피했고 이후에도 다른 사람들을 코로 끌어올리며 구조에 기여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본능의 발현이라기보다 위험을 감지하고 인간을 지키려는 의지가 담긴 행동으로 해석되며 세계적인 감동을 자아냈습니다. 당시 아이의 어머니는 그 코끼리가 없었다면 우리는 살아있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고 이후 수많은 매체들이 이 이야기를 전하며 동물이 보여준 보호 본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가까운 현실에서도 비슷한 사례는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미국에서는 반려견이 주인의 발작을 감지하고 응급벨을 누르거나 구조요청 버튼을 눌러 생명을 살린 사례들이 여러 번 보도되었습니다. 일부 강아지들은 주인이 쓰러지는 걸 본 직후 입으로 휴대전화를 가져오는 훈련을 받기도 했는데 실제로 그러한 행동이 생명을 살리는 결정적 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고양이가 화재가 난 집안에서 자고 있던 주인을 깨워 목숨을 구한 사례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동물들이 보여준 행동이 단순히 훈련의 결과가 아니라 감정적인 유대와 보호 본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느낍니다. 그리고 그 순간 사람은 동물이 가진 감정과 지능, 따뜻함을 믿게 됩니다. 반려동물을 잃은 이들의 사연 역시 감동의 깊이를 더합니다. 어떤 이는 오랜 시간을 함께한 고양이를 떠나보내며 평생의 친구를 잃은 듯한 슬픔을 토로합니다. 어떤 강아지는 마지막까지 주인의 병원 침대 옆에 누워있다가 조용히 눈을 감기도 했습니다. 이별의 순간 동물은 아무 말 없이 함께 있어줌으로써 인간보다 더 큰 위로를 건네기도 합니다. 그런 장면들은 보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있는 상실의 경험과 겹쳐지며 깊은 감정을 자극합니다. 결국 동물은 말이 없어도 우리의 감정을 움직일 수 있는 존재이며 그 자체로 감동의 주체가 됩니다. 우리는 동물을 통해 인간의 감정을 되돌아봅니다. 말없이 곁을 지켜주는 강아지, 슬픔에 잠긴 주인을 껴안는 고양이, 불 속에서 가족을 깨워낸 새, 주인을 잃고도 변함없이 기다리는 개. 그 모습들 속에는 계산되지 않은 순수함이 있고 아무 조건도 없는 따뜻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점점 잊어가는 감정이기도 하고 그리운 감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물에게 감동합니다.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행동을 하는 그들을 보며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가 놓치고 있던 것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동물은 어떤 위대한 일을 하지 않아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저 숨을 고르고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가만히 바라봐주는 것만으로도 용기를 줍니다. 우리는 때로 그들에게서 부모의 모습을 보고 친구의 모습을 느끼며 또 다른 나의 감정을 비춰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은 단지 개인적인 감정에 머무르지 않고 생명을 대하는 태도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까지 바꾸어 놓습니다.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단지 동물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왜 동물에게 감동하는지를 묻는 것은 결국 우리가 어떤 감정에 반응하고 어떤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지를 돌아보는 일과 같습니다.
동물은 말이 없지만 그 침묵 속에 담긴 진심은 때로 어떤 언어보다 강하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그 감정에 반응하고 그 감동 속에서 따뜻한 무언가를 되찾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생명에 대한 존중과 공감을 떠올리게 됩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동물에게 감동할 것입니다. 그 감동은 시대가 바뀌어도 문화가 달라도 사람의 마음속에 늘 존재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그 감정에 조금이라도 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